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신발 디자이너라고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뉴발란스, 나이키, 아디다스 등 몇몇 브랜드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신발을 만들고 싶으세요? 신발끈으로 할지, 찍찍이 벨크로로 할지, 컬러는 어떤 컬러로 할지, 신발 높이는 높게 할지, 낮게 할지, 가죽으로 만들지, 원단으로 만들지 등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저만의 멋진 신발 디자인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탈리아의 비브람이라는 회사는 뭔가 좀 다릅니다. 신발의 가장 밑부분인 밑창만 만들고 있습니다. 밑창을 영어로 아웃솔이라고 하는데요. 비브람은 멋진 신발 디자인이 아니라 잘 보이지도 않는 신발의 밑창인 아웃솔 제작에만 집중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은 80년 이상을 신발의 밑창만 집중해서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이탈리아의 신발 아웃솔 브랜드 비브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비브람을 만든 비탈레 브라마니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산악 등반가이자 산악 가이드였습니다. 산악 가이드란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이 많아 다른 사람들이 산을 오를 때 산을 안전하게 잘 오를 수 있도록 산을 안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브라마니는 1935년 레시카 산을 오르기 위해 탐험대와 함께 알프스를 올랐는데요. 산을 오르는 중에 날씨가 갑자기 안 좋게 변하면서 엄청난 양의 폭설이 내리고 안개까지 덮쳐버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결국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해 동상과 저체온증으로 6명의 동료를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일을 겪었네요. 당시 브라마니는 동료들이 사고를 겪게 된 원인이 신발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산악용 신발들은 물을 차단하는 방수 기능과 열을 잘 보존하는 단열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신발의 밑창 또한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브라마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산악 등반에 적합한 신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브라마니는 산을 오를 때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신발 안쪽이 습기로 축축해지지 않으며 냉기를 잘 차단하여 발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소재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전거, 자동차, 항공기 등의 타이어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었던 가왕 고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왕 고무는 단단하고 변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알프스를 오르는데 굉장히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브라마니는 자동차 타이어가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홈을 파서 패턴을 만든 것처럼 밑창에도 홈을 파 패턴을 새겨넣고 신발에 부착하여 수차례 산을 오르내리며 직접 기능을 테스트했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1937년 자신이 만든 밑창의 디자인 패턴을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카피해서 쓸 수 없도록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고 자신의 이름과 성의 첫 음절을 따서 비브람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1954년 이탈리아의 산악 등반가로 구성된 데시오 원정대가 비브람 밑창을 사용해서 만든 돌로미테의 등산화를 신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인도 카라코람의 K2를 세계 최초로 정복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20년 전 동료들의 비극적인 사고를 겪고 동료들이 안전하게 산을 정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탄생한 비브람 밑창은 이 일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짐 휘테커 역시 비브람 밑창을 사용한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로 인해 비브람의 인기는 더욱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비브람 밑창의 패턴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은 기능적으로 훌륭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인체공학, 해부학 등의 교육까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창을 만들기 위해 인체공학이나 해부학까지 공부한다는 말에 저절로 제품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네요. 역시 좋은 제품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비브람은 신발 밑창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프라다, 몽클레르와 같은 값비싼 럭셔리 패션 브랜드부터 뉴발란스, 나이키 등 스포츠 브랜드, 그리고 작은 규모의 스트리트 브랜드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브랜드들이 비브람의 밑창을 결합한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브람의 밑창에는 비브람만의 노란색 팔각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신발 밑창의 이 노란색 로고만 봐도 전문가가 사용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신발들의 밑창을 한번 살펴보세요. 비브람의 밑창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저희 집에는 없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발 디자이너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어떤 신발이 그려지나요? 신발 전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비브람처럼 신발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나만의 신발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평소 신발 밑창이 너무 잘 닳는데요. 밑창을 계속해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이 떠오르네요.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멀티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하나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멀티플레이어들을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전문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길도 정답이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정말 잘 해내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비브람처럼 말이죠. 저도 슈퍼TV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과 많은 아이들의 지식 성장 및 자아 발견을 돕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아빠표 스토리 슈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